라디오 사람책 이주민과 함께하는 사람들. 반갑습니다. 달서구 장기동에 위치한 찌따수카 미얀마 사원의 소임을 맡고 있는 디라 비구입니다. 비구라는 의미는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고 하루의 일상을 빌어먹는 사람으로서 사람들한테 의지해서 살아가고요. 그러면서 윤회의 두려움, 위험함을 알아서 윤회 세상에서 벗어난 열반을 추구하는 불교 전통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스님입니다. 성서 공동체 FM이 방송되는 대구의 성서 지역에는 세계 각국에서부터 다양한 이유로 이곳으로 온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일상을 나누는 또 다른 이웃이 있습니다. 성서 공동체 FM 기획 시리즈 5부작 라디오 사람책 이주민과 함께하는 사람들, 오늘 5번째 시간은 찌따수카 미얀마 사원에서 미얀마인들의 교육 문화활동을 지원하시는 디라 스님과 함께합니다. 찌따수카 미얀마 사원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미얀마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찌따수카 사원은 제가 미얀마에서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스님이 한국에 있는 금강대학교라고 불교 학과로 이렇게 유학을 왔습니다. 2000년도 그 초기에. 그래서 그 금강대학교를 졸업하면 하고 대구에 있는 미얀마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미얀마 노동자들이 모여서 와룡시장 뒤편에 조그맣게 1층 건물에 전세로 2009년에 노동자들이 저희 스승 스님을 모시고 저를 이렇게 작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찌따수카라고 200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불교가 이제 생활이거든요. 종교라기보다는 어렸을 때 태어나기 전부터 정말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불교를 만나고, 그리고 죽음의 마지막 순간 죽고 난 후에도 불교의 의례로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미얀마 노동자들이 한국에 왔지만은 한국에서도 그런 전통을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10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니까 어떤 체계라든가 아니면은 미얀마 신도들이 안정적으로 회원 그룹들이 생겼고요. 각 공단마다 이제 성서공단, 북부공단, 경상 이렇게 대구 인근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와룡시장 뒤편에 있는 그 공간이 너무 좁아진 거죠. 협소해진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크기를 키우고 미얀마 스님들을 더 모시자라고 해서 한 100명 정도가 자신의 첫 월급들을 150만 원인가요? 첫 월급 정도 되는 것을 한 100명 정도가 이렇게 돈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150만 원씩 100명 하면 1억 5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것으로 이곡역 그 3번 출구 쪽에 장기동 쪽에 있는 주택을, 반지하 2층 옥상 있는 주택을 이렇게 매입을 해서 그것을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미얀마 사원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좀 더 활동을 이제 미얀마 이내만 한정짓지 않고 좀 더 한국에서 법인으로서 활동을 하자고 해서 사단법인 마나빠 다이 불교센터, 그렇게 사단법인으로도 만들었고요. 대구 경북 지역의 미얀마 노동자들과 미얀마 유학생들의 커뮤니티의 중심 센터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을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미얀마 스님들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3, 4개월씩 돌아가면서 미얀마에서 한국 와서
노동자들과 유학생들한테 이렇게 미얀마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우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힘을 주면서 그런 역할들을 스님들이 또 하고 있고요. 이번에 미얀마에서 민주화 혁명 과정이 일어났고, 그리고 최근엔 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큰 힘을 주는 것이 이제 이 미얀마 사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또 힘을 내는 법문들도 많이 해주고요. 우울함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동료, 친구, 같은 노동자, 유학생들한테 또 음식을 나눠주고 베풀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 길을 찾아내고 열심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또 다른 새로운 시련이 나를 가로막습니다.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모든 열정을 불태웠던 교육 지원 활동이 중단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스님은 또다시 자신이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곳 대구에 와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서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의 작가인데요. 디라스님,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다이카이빙이라고 해서 달 서구에 있는 공간과 사람, 문화를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치타수카 미얀마 사원을 좀 취재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네, 네. 그런데 성서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어떤 곳인가요? 저희 방송국은요, 시민들이 라디오 방송을 만들고 그리고 송출할 수 있는 말 방송국이에요. 특히 이주민들을 위한 방송, 그리고 이주민들이 만드는 방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방송국이네요. 그러면 혹시 저희 미얀마 사람도 방송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저희 방송국에서 라디오 제작에 필요한 교육도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나중에 취재 나갈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취재 때 뵐게요. 치타수카 사원에 와서는 이제 뭘 해야 되나 좀 멍하게 한 달 정도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좀 있다가 다시 처음에 제가 첫 출가했던 그 마음 그대로 다시 수행 쪽으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민주화 운동을 함께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대구에 있는 미얀마 노동자들, 학생들 계속 만나잖아요. 만나보면서 이 노동자들이 매주 동대구역하고 이제 계명대학교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장소를 옮기면서 매주 민주화 집회를 하고 있고 후원금을 모으고 있고 복권을 판매해서 그 돈을 모아서 미얀마 민족통합정부에 보내고 있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미얀마 사람들은 이번이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년, 2년 안에 끝날 거라고. 근데 한국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은 대부분 이게 금방 끝날 일이 아니고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을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 단순하게 집회하고 시위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과연 1년, 2년, 3년, 10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일제시대처럼 30년을 갈 수도 있는데 활동이 영역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마침 여기 성서공동체 FM에서 이렇게 저희 찌따수카 미얀마 사원으로 와서 인터뷰를 하고 갔습니다. 그때 여기 성서공동체
FM 방송국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고요. 그러면은 이 방송국이 이주민을 위한 방송이고 이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면은 아주 훌륭한, 너무나 훌륭한 장소인 거죠. 게다가 교육까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했죠. 지금 이렇게 한국에 시설도 있고 하겠다는 도와주겠다는 분들도 있고 아주 좋은 환경이고, 그리고 미얀마 사람만 있다라면은 지금 시기에 미얀마를 위해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로 이익이 되고 모두의 가치가 되고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미얀마 학생들이 하기 어려운 이유가 알바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랑 그걸 맞추지를 못하더라고요. 자기 활동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이, 좋은 생각이지만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고요. 이렇게 모든 것이 조건이 완성이 되었는데 실제 책임감을 갖고서 일을 맡아서 할 미얀마인이 없다라면은 못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ဒီနေ့နိုးထားရှင်တဲ့မြန်မာ့ຫນွေဦးတန်အစီအစဉ်ပထမပိုင်းအနေနဲ့မြန်မာဒီမိုကရေစီရဲ့ရရှိမှုကြိုးပမ်းမှုဖြစ်စဉ်တစ်စိတ်တစ်ပိုင်းကိုဒီမိုကရေစီစကားဝိုင်းလေးနဲ့စတင်သွားမှာဖြစ်ပါတယ်ရှင်။ဒီတစ်ပတ်မှာတော့မြန်မာဒီမိုကရေစီရေးတော်ပုံအောင်နိုင်ရေးအတွက်တက်ကြွစွာပါဝင်လှုပ်ရှားနေတဲ့တန်ကိုနီးယားရောက်မြန်မာနိုင်ငံသားတဦးကိုဧည့်သည်အနေနဲ့ဖိတ်ခေါ်ထားပါတယ်ရှင်။အခုရေမင်္ဂလာပါရှင် မင်္ဂလာပါခင်ဗျာ ။ပထမအဆုံးညီမတို့အစီအစဉ် 한국어 방송은 아틴타바 미얀마로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아틴타바는 힘내라 미얀마입니다. 그래서 한국 이름은 그렇게 정했고요. 말 그대로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힘내라라고 응원하는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집회 때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들, 학생들의 인터뷰 4명을 해서 편집을 했고요. 9월 25일 날 이제 첫 방송을 했죠. 그래서 지금 밖에서 열심히 방송한 것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오늘 그 편집한 거 올려야 되는데 오늘까지는 또 안 되겠네요. 내일이나 이번 주 안에는 하여튼 첫 방송을 이렇게 공개하도록 할 건데 너무 잘했습니다. 처음 하는 건데 굉장히 MC 맡은 학생도 그렇고 초대 손님도 그렇고 말도 잘해주시고요. 카메라 촬영과 편집을 맡은 아웅쩌라는 이 노동자도 주말에 절에 와서 저랑 같이 또 열심히 편집 기초하고 익히고 있고요. 근데 고마운 것은 이제 이 얼굴이 보이면은 이제 나중에 미얀마에 들어가서 좀 들어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가족들이나 위험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들 그런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자기는 당당하게 인터뷰도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요. MC 맡은 학생 같은 경우는 매번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걱정 없이 막 얘기를 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른 선생님도 사실 좀 걱정이 되죠. 지금은 다들 괜찮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너무나 당당하게 하는 모습에 또 즐겁게 했거든요, 촬영을. 미얀마 사람들은 너무나 착해서 부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스님이 하는 말에는 더더욱 거절을 못하는데요. 그래서 디라 스님이 방송을 만들자고 하면 아마 거절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한 일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디라 스님은 방송 제작에 정말로 열의와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간절히 바랐는데요. 그러던 중 처음 만나게 된 것이 촬영과 편집에 관심이 있는 유학생 수란민입니다. 수라민이라는 학생이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계명대학교에 편입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7월 말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 수라민이라는 학생이 편집, 촬영 뭐 이런 거를 관심 있는 학생인 거예요. 마침 또 알바 자리도 못 얻고 있고요. 요즘 알바 구하기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제가 딱 기회를 보고 있다가 딱 제안을 했죠. 찌따수카 사원의 일과 방송국에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을 알바로서 하라고. 그러면은 식당에서 일하고 그런 것보다도 훨씬 너의 열정을 쏟을 수도 있고 가치도 있고
미얀마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일인데 좋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렇게 수란민을 시작으로 해서 카메라 편집을 맡은 학생, 그리고 MC를 맡아준 학생, 그리고 스크립트 번역 이 부분을 맡아준 학생, 그리고 한 명 더 구미대학교에 이번에 유학으로 온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미얀마에서 비디오 크리에이터예요. 그래서 카메라 촬영도 자기가 직접 하고 그런 활동을 한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이번에 방송한 전날 알았어요, 제가. 그래갖고서 처음부터 방송하는 날 와서 같이 참석은 못했는데 인트로 영상을 이 학생이 이제 방송국 선생님이 음악 소스와 사진 소스를 몇 개 보내줘서 이 학생이 인트로 영상을 만들어줬거든요. 이 인트로 영상도 잘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완전하게 팀이 만들어진 거죠. 이제 미얀마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졌고요. 지금 방송팀 이름도 RAM, Rise Again Myanmar, 다시 일어서자 미얀마라는 이름으로 RAM 미디어 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는 거기에 더하여 미얀마 노래를 들려주고 소개하고 감상들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방송들을 해보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유학생이 있고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는 노동자들 2명이 더 있는데 이 사람이 DJ가 되어 갖고서 이제 미얀마 음악 방송, 미얀마 음악들을 소개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방송도 하고 싶어요라고 하게 돼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따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랑 사실은 유학생들이랑 조금 성향이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절에서 어떤 큰 법회, 보시법회 하는 거 외에는 큰 모임이 없었는데 이번에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같이 활동하는 것들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하나의 방송 모임으로 뉴스로 시작을 했지만은 이렇게 점점 사람들이 모이고 관심이 생기고 다들 좋아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활동들이 점점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에게 불교란 종교가 아닌 생활 그 자체입니다. 교회나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절에 와서 기도하고 음식을 베풀고 나누며 작은 일이라도 스님의 지혜를 빌려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 미얀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디라스님. 그런데 디라스님은 왜 한국이 아닌 미얀마에서 출가를 하셨을까요? 제가 태어나는 날도 몰랐대요. 태어났는지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자, 그러니까 제가 막내인데 어머니가 혼자 조산소에 가서 새벽에 조산소에 가서 아기를 낳고 바로 또 그날 집으로 오셨대요. 그러니까는 누나들은 학교에 등교했다가 학교 마치고 집에 오니까 웬 조그만 아이가 혼자 소파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다고 울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혼자서 조용하게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막내다 보니까는 이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았죠. 자유롭죠. 다른 형 누나들보다는 책임에서 자유롭고 너무 잘 살아서 문제였던 게 초등학교 때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사립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다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 동네 아이들이나 뭐 아니면은 하여튼 다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걱정 없이. 근데 중학교를 딱 공립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를 가니까는 제 짝이 이 하천변 판잣집에 당시에 청계천 쪽 판잣집에 살고 어머니 혼자 편모스라의 아들 있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 친구 집에 짝꿍 집에 갔다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사실은 그때 처음 너무나 다른 세상, 제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을 보고 그때부터 조금 생각이 많이 달라지긴 했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다른 세상을 나와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이해가는
게 많이 생각의 폭이나 지혜의 힘을 일으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말해봐라. 저 출가를 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고? 스님이 되고 싶다고요. 네 제정신이가?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스님을 한단 말인가? 문중 어른들이 다들 허락하실 것 같나? 저도 지금까지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 덕분에 부족함 없이 살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대학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 안 돼. 일단 출가 결심 같은 경우 먼저 말을 하면은 저는 대학생 때 첫 출가를 하려고 그랬고요. 사실은 대학교와 의미가 없어서 대학교에 대한 왜 대학교를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의미가 없어져서 첫 출가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모든 환경들이 이렇게 출가를 하지 못하게 뭐 주변의 조건, 환경, 나라의 환경, 불교계의 환경, 가족들의 반대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게 다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2008년도에 출가를 하려고 그럴 때는 모든 게 다 출가하라고 주변에서 막 도움을 주는 길이 그냥 저절로 미얀마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출가하겠다 마음을 먹으니까 그쪽으로 길이 탁탁탁탁. 일단 한국인 스승님이 있으시고요. 그 스승님이 아주 수행을 열심히 잘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수행을 배우기 위해서 그 스승님 밑에서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미얀마 스님도 요 한국인 스승님이 아주 수행력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스승님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또 수행을 하셨고요. 그런 관계로서 처음에는 인연이 있었고요. 제가 수행을 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저의 성향을 아시는 그 스승님께서 한국보다는 미얀마로 가서 출가를 하고 수행을 하고 불교 공부를 하는 게 저한테 더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 따라서 이렇게 2008년도에 미얀마로 가서 그곳에서 비구가 되었습니다. 길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제가 해외에 나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징검다리가 생기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생기면서 이렇게 미얀마로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미얀마로 가게 되면서 이제 한국인 스승님이 여기 찌타수카 주지 스님에게 부탁을 한 거죠. 저를 잘 수행을 할 수 있게끔 미얀마에서 도와주고 보조에 뒷받침을 해주면서 이렇게 이끌어 주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는 미얀마에 가서 미얀마의 전통, 불교 전통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스님처럼 살고 있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한국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말을 하면은 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냐고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인이지만 미얀마 스님으로 살아온 지 벌써 13년째. 처음에는 한국과 미얀마의 불교 전통 차이로 인해 작은 오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님들이 어떤 경제 활동도 하기도 하고 뭐 돈을 버는 일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미얀마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제가자들이 주는 음식, 제가자들이 주는 보시금으로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렇게 제가자들한테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이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비구, 정말로 빌어먹는 사람들이죠. 근데 빌어먹더라도 이렇게 구걸은 하지는 않죠. 가만히 앉아있죠. 가만히 앉아있고 주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나누고
잘했다, 아주 훌륭하다, 그럼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삶은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큰 힘을 주는 것들이다 얘기를 하고요. 미얀마는 이제 자기 고향, 자기 부모, 자기 친척 다 은혜로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미얀마 스님들 이야기인데, 처음에 수행센터에 갔는데, 수행센터에 가서 이제 수행만 하죠. 근데 미얀마 스님들의 방에 갔는데, 미얀마 스님 방에 한가득 그 짐들이 뭐 전자제품부터 해서 생필품, 약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누워 있고 앉아 있는 그 공간만 빼놓고는 물건들이 가득 차 있어 갖고서 저는 그때 조금 약간 실망을 했죠. 아니, 출가를 해서 그 출가자가 돼서 이렇게 물건에 대한 탐욕, 집착이 있어서 어떻게 수행을 한다고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얀마 절은 이제 수행센터와 일반 절이 있는데, 일반 절은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고 수행센터는 거의 수행이 목적인 절인데, 또 그런 수행센터에 있는 스님이 그렇게 짐을 쌓아놓고 있는 걸 보고서 실망을 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에 말했듯이 미얀마는 아주 낙후된 도시거든요. 낙후된 국가이기 때문에 지방에는 뭐 생필품, 공산품 그런 것들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암묵적으로 있는 대도시에 나와 있는 스님들의 의무 중에 하나가 물건들을 바리바리 막 싸갖고서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추석 명절 그런데 고향을 가잖아요. 고향을 갈 때 그것들을 다 갖고 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돼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분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지식의 분배도 해야 되는 거고, 복지의 분배도 해야 되고, 경제의 분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담의 역할도 해야 되고, 정말로 미얀마에서 아주 사소한 것도 마을에 있는 스님한테 다 물어봐요. 뭐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스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거의 그 마을에서 살다가 그 마을에서 죽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경험한 것들이 없는데 스님들은 밖에 나가서 공부하고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생기는 경험적인 지식들이 많고요.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얻은 것은 부모님과 마을 친척들의 은혜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고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얻은 것들을 다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힘 있는 관심이 있는 스님들은 마을로 돌아가게 되면 절에다가 학교를 만들 테고요. 의료 쪽에 관심 있는 스님들은 병원을 만들고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고요. 근데 어떤 스님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마을이 잘 사는 마을이 되고 못 사는 마을이 되기도 하고 그런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그렇다면 디라 스님이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특히 교육과 문화활동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에 출가를 해서 한 5년 동안은 이제 의지기간이라고 그래서 다른 일 안 하고 정말 한국에서 하던 모든 활동들 다 중단하고 멈추고 오로지 수행만 했거든요. 이제 5년이 지나면은 이제 스승의 의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자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제 삶의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수행승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마을로 내려와서 제가자들 속에서 이렇게 포교를 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이렇게 출가 승려로서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 때가 있었는데, 처음 계획은 양곤의 시내에 잠깐 나왔다가 다시 사실은 계속 수행하는 게 좋아서 수행자의 삶으로 숲속에서 계속 수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세월호 사건을 생중계를 죽어가는 모습들을 그런 것을 생생하게 본 이후로 이제 마음이 좀 동요가 된 거죠.
그러면서 결정을 했죠. 제가 출가하기 전에 했던 일, 잘할 수 있는 일, 청소년에 대한 생각들, 교육에 대한 생각들이 그때 다시 막 일어나면서 미얀마의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활동을 다시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흘러갔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양곤에 있는 그 찌따수카 스님의 절에서 그때부터 머물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미얀마의 교육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학교에 가면은 도서관이라고 딱 돼 있으면 어땠냐면은 문이 잠겨져 있어요. 개가 된 곳은 들어가면은 책장 하나에 먼지 쌓인 신문지, 잡지, 쥐똥도 막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미얀마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림책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 경험에서 한 거죠. 왜냐하면 출가하기 전에 제가 그림책 도서관 활동들을 했었고 그 그림책의 교육 효과라는 것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쉽게 하잖아요. 그래서 도서관, 마을 도서관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마을 도서관 활동하는 단체들을 막 찾고 같이 하려고 하고 그런 그때부터 이제 노력을 하면서 지금까지 교육 관련 활동들로 조금씩 변화를 하면서 하고 있죠. 출가 전 한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미얀마에서 그림책 도서관 만들기 활동을 시작한 디라스님. 하지만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미얀마의 실정에 어려움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제 옛날에 만났던 도서관 선생님들, 뭐 그림책 작가들, 뭐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실제 직접 운영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미얀마에 보급하지는 못했어요. 보니까 미얀마가 아직 산업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는 출판 산업이라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뭐 그림책을 보급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보급이 되더라도 미얀마의 날씨가 이게 우기가 엄청 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1년 지나니까 책들이 다 막 곰팡이 피고 이게 눅눅해지고 막 휘어지고 이 책 보관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 에어컨 있는 건물들이 아니라면 그게 어렵더라고요. 어느 정도 경제력이 받쳐주지 않는다라면은 이게 어렵다라는 것을 참 새삼 깨달았고요. 한국과 같은 생각으로 도서관을 보급하기도 힘들고 그림책을 출판하는 것도 아직은 어렵고 그래서 한국에서 보내온 그림책들을 갖고 양곤에서 임대를 해서 작게 도서관을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그림책 이전에 아이들을 사랑하고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의 공감하고 그런 마주 이야기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찌따수카 주지 스님이 있는 절에 교사 양성교를 만들자고 그것부터 하자고 시작을 했습니다. 2년 과정으로 해서 한 청년 15명들을 모아갖고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교육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청년들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이들과 공감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교사로서 성장을 시키고 그래서 학교를 마을 곳곳마다 그런 학교들을 만들고 그런 학교들한테 도서관 그림책들을 지원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2년을 못 채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말이 이제 2년이 되는 건데 2월 달에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중단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했던 미얀마의 교육운동을 사실은 포기를 하고 4월 달에 한참 쿠데타가 심할 때 들어와서 이제 대구에 있는 찌따수카 사원으로 오게 된 거죠. 디라스님은 미얀마 사람들의 활동으로 생기기 시작한 크고 작은 변화를 보면서 교육과 문화의 힘에 대해 생각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미얀마 청년들의 생각이 정말로 달라졌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과거의 미얀마인들은 굉장히 순종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종적이면서 위에서 시키는 일들 그대로 그냥 다 따르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랬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정말로 과거 세대와 생각이 달라요. 이제 점점 많은 노동자들이 외국에서 일하다가 들어온 사람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현재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상상할 수 있게 되고 그 상상한 것을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니까 옛날에 미얀마에서 민주화 항쟁들이 몇 번 있었지만은 몇 달 안 넘어갔거든요. 두어 달 하고 끝났는데 지금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힘이 뭔가라고 했을 때는 보면은 이 젊은 세대들은 Z세대들은 정말로 다른 세상을 상상하고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또 성취한 나라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과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시작을 한 이 방송이 젊은 사람들은 아마 계속 끌고 가서 제가 없더라도 아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이야기의 힘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야기라는 것들이 다른 세상을 상상할 수 있게 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상상력, 이야기,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뭉쳐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힘을 아주 강화시키는 게 예술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역사 속에서 성인군자들만 있었더라면은 그렇게 오래 전달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 당대에서 끝났을 겁니다. 근데 그 성인들의 말씀들 아니면은 지혜들이 아주 많은 이야기로서 그림으로서 노래로서 다양한 예술 활동으로 전달되고 전승되고 그러면서 또 융합되고 더 커지고 더 풍부해지고 그러면서 오래오래 이어진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의 이야기와 문화의 영향을 받아 미얀마가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미얀마의 이야기 또한 그러한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님과 RAM 방송팀은 아직은 작은 변화의 불씨를 점점 더 키워내기 위해 새로운 바람을 계속해서 불어넣고 있습니다. 저희가 블로그로는 계속 기록들을 남기고 있고요. 모임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미얀마어, 한국어 같이 이렇게 기록물로서 남기고 있습니다. 이게 자료가 되면은 나중에 역사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방송이 처음에는 대구 지역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익숙해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하면은 경상도, 서울, 부산, 광주 이렇게 해서 한국 전체의 미얀마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그래서 한국에서 미얀마의 이 노동자들과 유학생들 모두 미얀마를 떠나서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은 미얀마에 있는 그런 가족들, 친구들, 같은 민족들, 같은 국민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는 힘내라, 힘내라. 그런 마음을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알려나갈 거고요. 대구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한국 전체로 나갈 거고요. 가능하다라면은 한국에 있는 미얀마인들의 모습들을 다 담은 그런 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겠죠. 또 하나 어떤 것을 또 준비하고 있냐면은 미얀마 사람 그 민주화되는 과정이라는 게 이렇게 시위를 해서 집회만 해서 금방 성취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도 보면은 다양한 운동들이 있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시위와 투쟁과 그런 활동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리고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미얀마에서도 똑같이 그런 과정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한국의
다양한 활동들을 작은 영상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국에서 공부도 하고 민주화 운동에 필요한 기본 자료들도 만들고 역사의 하나를 써나가고 그러면서 스스로도 가치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해서 뿌듯해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제가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점점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야기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필요한 일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지죠. 디라 스님의 제안으로 출발한 하나의 작은 생각이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꿈들을 꿀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서로 주고받으며 느끼는 기쁨에 디라 스님은 요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마음을 담아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과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민주화 과정에서 정말로 미얀마 사람들이 다들 이 얘기를 해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제주 띵바데 제주가 은혜거든요. 제주 띵바데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고맙다. 왜냐하면은 자기네들도 하지 못하는 건데 오히려 미얀마인들보다도 더 이렇게 걱정을 해주고 먼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어떻게든 더 나아지게 혹은 힘이 되어주려고 관심을 가져주고 응원해주고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요. 모든 미얀마인들이 함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탁을 한다라면은 그런 거죠. 한국인과 미얀마인들이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연대하고 나누고 공감하고 이런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민주화와 인권과 모든 어떠한 차별 그런 것 없는 이런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렇게 함께 해 나가기를 또한 그렇게 바랍니다. 성서공동체 FM 기획 시리즈 5부작 라디오 사람책 이주민과 함께하는 사람들 6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 이주민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이주민들의 삶을 전합니다. 청취 소감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scnfm.or.kr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됐습니다.